안녕하세요. 2016 복지를 말하다의 한혜솔입니다. GDP 순위 13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24만 명의 아이들이 국내외로 입양됐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무려 17만 명은 해외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오늘 2016 복지를 말하다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입양 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힘쓰고 계시는 중앙입양원의 신원항 원장님을 모셔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입양원에 근무하는 신원항 원장입니다.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중앙입양원이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한 4년뿐이 안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2012년 8월에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 24만 명 정도가 국내외로 입양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기록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3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과거에 한 50년, 60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정확지도 않고 또 많이 없고 이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2012년에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중앙입양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드셨습니다. 그간의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무하면서 참 우리 정부가 중앙입양원을 참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30여만 명이 입양됐다고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입양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 지금으로 보면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입양될 때까지 살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데 입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기 때 살았는지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게 참 중앙입양원이 안 만들어졌으면은 이건 누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입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베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한마디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베비박스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일생을 통하여 자기 엄마 또 아버지에 대한 전혀 자기 출생에 대한 근거를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200여 명 이상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네. 네, 아동 유기는 분명 범죄인데요. 이런 유기 아동이 증가하는 이유가 입양특례법의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입양특례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주로 생각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에 입양특례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동 입양이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의 어떤 관심 중심으로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제는 아이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특례법하고 이 아동의 유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이 귀중한 생명이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는 그 일생을 통해서 그의 행복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엄격하게 그 부모의 그 신분이나 경제적인, 정신적인, 건강적인 이런 측면을 엄격하게 조건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중앙입양원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입양인의 친부모를 찾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다시피 24만 명이 19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입양됐는데 그들의 자료가 입양 기관별로 민간 입양 기관별로 보관이 돼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관에서는 또 방치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한목에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입양인이 와서 딱 내가 누구 찾고 싶다 부모를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만 딱 열어보면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느 부모로부터 어떻게 입양됐는지가 다 한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우리 입양인들이 부모 찾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네. 네, 네. 입양인들의 가장 큰 소원을 어떻게 보면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어서 끝내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진행이 될까요? 사실상은 저희가 2012년도에 중앙입양원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찾기 지원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적응은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조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관습 또는 뭐 언어 여러 관심 많아서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과거에 90년대에서부터 입양기관에서도 이렇게 도와줬고 또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중앙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래서 이를 뭐 모국 방문 지원 또는 뭐 한글 터득을 하는데 이걸 또 도와준다든지 특히 장애인으로서 또 혼혈인으로서 이렇게 입양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죠.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트윈스터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생후 3개월 만에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이 돼서 평생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26년 만에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고 아주 극적인 얘기죠. 3년 전에 어느 그 입양인들이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게더링 행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고 또 이번에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상영됨을 계기로 해서 그 미국에서 저 자매가 왔었어요. 만나봤는데 뭐 감동적이고 극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어떻게 같은 자매가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입양이 됐을까? 그래서 참 뭐 20몇 년 전 얘기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보다도 좀 어른들이 그 아이의 입장을 좀 배려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쌍둥이는 분명히 한 부모 밑에서 같은 나라에서 자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그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알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아주 극적이고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는 한면으로는 저도 참 기쁘고 행복했지만 한면으로는 그렇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입양이라든지 아동복지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트윈스터즈의 자매들도 해외로 입양이 된 경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해외 입양에 대해 고아 수출이니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국외로 입양되는 문제에 대해서, 입양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 이전에 저는 그 고아를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서 지금 40년, 50년 전에 입양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수출되어 온 거구나,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이런 수출이라는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겠고요. 그 아동들이 부모 밑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불가피하게 우리 국내에서 자기들을 길러줄 수 있는 가정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외에 가서 입양돼서 살게 된 것, 그중에는 상당히 행복하게 산 사람도 많고 그런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되고 이랬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주고 우리가 잘 길러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라는 것이 떳떳하지요. 네. 네, 원장님께서도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11년 전에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기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어요? 네, 그건 누구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 살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이라도 맡아서 길러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짊어질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크게 일할 것 아니냐,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입양을 생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입양을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입양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 보육원에 계속 봉사를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2번. 그때 이제 지금 그 아이를 만났고 또 그러니까 저도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는 가서 같이 놀아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 애가 3개월 때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4살 때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에 이렇게 기르는 건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살면서 큰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길은 이것 아닌가. 내가 특히 또 이제 퇴직하면은 돈은 못 벌지만 연금을 받으니까 그 3분의 1만 쓰면은 우리 애를 대학까지는 보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했죠. 네. 네. 입양 부모로서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잘 몰라요. 우리 아이를 지금 한 11년 길러서도 네. 어느 부모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잘 기르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시피 네. 저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잘 기르는 것이, 다만 본을 보이고 아이한테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내 입양을 어떻게 활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욱 입양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자기 혈육이 아닌 이 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를 입양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기른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나눔입니다. 네. 예, 이 나눔이라는 것은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또 이 감사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런 마음. 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나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가지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고, 그게 너무 넘치고 또 나눌 것이 너무 많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도 나누시면은 행복이 또 그보다 더 커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아동들을 입양을 해서 좋은 가정에서 기르게끔 이렇게 하는 데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고 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국민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그 행복을 또 그런 아이들과 아동들과 나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참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죠. 네. 네. 행복을 아동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기는 친부모가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동은 가정에서 멀어질수록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존립 목적이 모든 가정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존립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행복하게 해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게끔 하는 게 가장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냥 가정에서 키우면은 정부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뭐 입양이 되고 그러면은 시설에서 살면은 한 달에 뭐 한 120만 원, 150만 원 들어가니까 연간 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또 이 아이가 아동을 입양을 하면은 한 달에 지금 15만 원씩 주니까 18세 될 때까지 16세 될 때까지 1년에 한 180만 원 들어가죠. 근데 만약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비행 청소년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돼서 만약 소년원 같은 데 가면 한 3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게끔 정부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기에서는 우선 가정에서 기를 수 있게끔, 설사 독신으로서 아이를 낳다 할지라도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있게끔, 그것은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근로 조건도 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외국에서는 1년에 그 입양돼야 될 아이가 2~3명뿐이 안 나오는지, 우리는 한 4,000명씩 나오는데, 그걸 한번 잘 우리 입법하시는 분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면은 우리도 입양할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네. 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이날 입양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준비가 잘 돼가고 있을까요? 네, 5월 11일이 이제 입양의 날. 이제 5월 달에 한 가정마다 한 아동을 입양해서 행복하게 해주자. 예, 그런 취지로 이제 입양의 날 행사를 하는데, 주로 그 행사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입양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7일 날 앞당겨서 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그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참 격려도 해 드려야 될 거고 또 노고를 치하도 하고 그리고 입양된 아동들도 나 말고도 이렇게 또 입양된 아이가 참 많구나. 쟤들도 또 행복하구나. 나도 행복하게 살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입양의 날을 정해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5월 7일 고양시에 있는 어울림 극장이라는 데서 2시에 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자께서도 네. 한번 참석을 하시면 아주 네, 입양인 뜻깊은 가족들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네. 네,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입양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한 30여만 명이 특히 그 중에서 한 20여만 명이 외국으로 갔는데 우리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민족 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뭐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뭐 훈족의 이동이다, 뭐 스키타임. 우리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한반도에도 아마 수천 년 전에 아마 저쪽 뭐 어디서 아마 이렇게 이주해 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자기 뜻에 의해서 더 살기 좋은 데를 찾아서 간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전쟁이 없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곳 이렇게 찾아서 간. 근데 특이하게 그 이 입양된 한 20여만 명의 이거는 자기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마 인류 문화 사상도 연구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중앙입양원에서는 이들이 고국을 찾아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으며 어떻게 입양이 됐으며 어떻게 각국에 퍼져서 살고 있는 것을 좀 한몫에 볼 수 있는 지금 입양된 사람들 중에는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장관도 몇 분 나오셨고 뭐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랬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 자손들 중에도 그랬을 때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입양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와보자. 그랬을 때 그 박물관 와서 입양지원센터 이런 데 와서 보면 참 대한민국이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뿌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신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입양 아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앙입양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그것도 하나의 큰 꿈이고요. 네. 이 입양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뭐 그 전쟁 통해서 그 입양인들의 기록이 온전하게 완전히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라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기저기 산재에 있어요. 국가기록원에도 그 기록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도 있고 뭐 정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1, 2년 걸려서 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몇 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노력을 해서 정말 다 한목에 모아가지고 어떤 입양인도 와서 우리 아버지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기록을 보여줄 수 있게끔 뭐 그것도 저희 중앙입양원의 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 복지를 바라다 오늘은 신원항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양뿐 아니라 아동 복지에 관해서도 우리나라가 갈 길은 아직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원항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이 하루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빨리 뿌리 내리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